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잠시 뒤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속보가 들어온 걸 보니까 윤석열이 탄 호송차 8시 36분에 구치소를 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다시 오늘 이 헌재 재판정에 나와서 아마 저희가 어제 그저께 목도를 했던 뭐 눈을 감고 앉아 있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궤변을 발언을 계속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발언 이런 것들이 과연 재판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지, 정말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한, 선동을 위한 하나의 쇼처럼 생각을 하는 것인지 오늘도 6차 변론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 TV 현장 카메라, 현장 중계를 통해서 지금 헌재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한 10분 전에 윤석열 측 이 대리인단은, 변호인단은 들어갔고, 자, 지금 경호원들로 보이는 남성들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아마 조금 있으면 윤석열이 탄 호송차가 도착을 하겠습니다. 이 현장 지켜보면서 또 현안도 함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엄청 추운데 너무 춥습니다. 예. 네. 너무 춥습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네. 3년여 살아봤잖아요. 거기는 심야 전기로 해요. 전기세를. 그러니까 밤에 바닥에 전기로 난방이 들어와요. 또 그러나 생각이 나시는 따뜻해요. 네. 그러니까 매트레스 깔아놓고 자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침대 좋겠죠. 네. 근데 낮에 추워요. 낮에 춥다. 초저녁에 얼마나 춥든지. 그래요. 이 추운 구치소를 벗어나서 이제 윤석열이 오늘 헌재 심판정에 나오게 되는데, 자, 현장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고, 국회 쪽 대리인단, 소추인단은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전두환 대통령이 네. 서울구치소 살았잖아요. 예. 나오면서 기자들이 다 이렇게 취재를 하니까, 기자 여러분, 여기는 가지 마세요. 여기는 가지 마세요. 이게 명언이었고, 예. 제가 한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 소유권 지불도 하지 않은 채 사용했더라요. 어떤 말이요?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저번에 대통령 참모들 만나서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던데, 자, 지금 헌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의원님, 지금 그저께 있었던 헌재 5차 변론도 다 보셨잖아요. 그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아니, 그리고 예. 뭐 호수의 달빛의 그림자? 호수의 달빛 그림자. 달빛 그림자. 실체가 없다는 그런 얘기 이건 하는 뭐 것 같은데. 아니죠. 트로트 가수의 흘러간 노래 가사를 보는 것 같아. 그래요? 아주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네.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호숫가에 벤치에 앉아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노래 아나?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때 유행해서 골목에 강아지도 부르고 다니고. 자, 지금 윤석열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헌재 지하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 법무부라고 쓰여 있는 승합차가 지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 좀 경호처에 이제 차량들이 줄줄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뭐 언제까지 이 모습을 봐야 될지 국민들께서. 자, 경호를 받으면서 윤석열 또 한 1시간 정도 남기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게 네. 지금 오늘부터 한 달 내에 다 끝납니다. 한 달 내에 다. 왜냐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나면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호송차, 즉 이명박, 박근혜 저기 있었어요? 구속돼 있으면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앞으로 100일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별 이변이 없는 한 저는 3월
10일부터 15일 사이 중순까지는 결정된다고 하면은 오늘이 2월 6월 며칠입니다. 6일. 예. 40일 내에 다 아. 끝나요. 그러고 40일 파면 결정이 나면은 60일 내에 대통령이 선출되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의 고통과 인내와 분노는 100일 내로 다 정리된다. 100일 새로운 세상이 나온다. 음. 그리고 저 꼴도 안 본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끝났지만은 형사재판 그럼요. 받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20일부터. 때문에 1심, 예. 2심, 음. 뭐 대법원에는 법정 안 나오지만은 네. 저 지루한 모습을 많이 보지만 저렇게 경호는 받지 못할 것이다. 아, 이제 예. 얼마 안 남았다.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또 이제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일찍 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또 이제 변호인들하고 얘기하겠죠. 얘기도 하고 머리도 하고 양복도 입고 예? 넥타이도 매고 뭐 이렇게 또 심판정이 등장할 것 같은데 저 양복 같은 것은 네. 구치소에서 바꿔 입고 나와요. 모든 피고인들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아. 예, 본인이 예. 복장을 어떻게 하고 나갈 것이냐. 네네. 그러면은 그 전날 다 영치를 해놓고 아하. 또 저도 그냥 영치해놓고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머리를 만지는 것은 글쎄 저기서 하겠네요. 네, 저기서 이제 할 텐데 뭐 지금 대통령 신분이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예우 차원이다. 무슨 뭐 신분은 법무부에서 신분이에요. 정지된 신분이지. 정지된 신분인데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뭐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오늘도 이제 심판정에 나와서 여러 가지 또 주장을 윤석열이 할 텐데 지난번에 보니까 직접 신문은 못했습니다. 신문은 못했는데 증인들의 이제 반응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또 입장을 또 막 장황하게 설명하더라고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아, 지난번 엊그제 네. 재판은 홍장원 홍장원 1차장이 1차장이 압권이었고 오늘은 곽종근 사령관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하잖아요. 10시부터. 네. 하루 종일.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거짓말이 등장할까? 그러니까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헌재에 사는 얘기는 제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 했더니 그게 보도가 됐던데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음. 또 거짓말 하지만은 국민들이 믿나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제일 진짜 왕법꾸라지다. 구속 취소 아, 그 청구를 신청했죠. 하는 예, 것 보세요. 이건 사법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석 청구는 있죠. 그렇지만은 구속 청구를 한 것은 구속 취소. 취소한 예.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윤석열은 구속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계산이고 네. 보석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인용이 되더라도 구속영장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돈을 내고 이 몸이 풀리는 건데 네. 구속 취소 취소를. 청구를 한 것은 구속 자체를 아예 무효화시켜 가지고 나오면은 검찰에서 만약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모두 왕법꾸라지. 왕법꾸라지. 예. 뭐 어제 뭐 신인규 변호사는 이 미꾸라지 계속 이제 비유하니까 미꾸라지한테 미안하다고. 법꾸라지 말고 법지렁이, 법렁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왕 법꾸라지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이제 보고 있고 체포적 부심도 청구를 했었고 또 이번에 구속 취소도 청구하고 할 수 있는 것 그 신청을 계속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예. 또 재밌는 것은 황교안 전 대행이 아 변호인의 변호인의 그분이 줄기차게 예 그 얘기했던 게. 부정선거 맞아요. 왕초거든요. 그런데 선거 왕. 아무튼 이상한 족속들은 다 모이는 것 같아. 거의 뭐 한 팀이 돼가지고 한 몸이 예. 돼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다들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의 이제 발언이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그래도 갑갑한 이 마음을 그래도 속 시원하게 해줬어요. 네, 그렇죠.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거기에서도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던데요. 저는 홍장원 1차장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분이 국정원 1차장으로 물론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는 국정원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집권을 하면서 김용현 전 경호처장 국방장관과 육사 선후배로 1차장으로 오게 됐고 네. 또 김태효 안보 1차장의 마포고등학교 동문으로 와서 굉장히 그 횡포를 부렸다고요. 그리고 조태영 현 원장을 밀어내고 자기가 네. 국정원장이 된다 아하.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취득을 한 게 대북 공작 자금 유용 사건을 알아가지고 네. 정보위에서 제가 터뜨렸어요. 아. 그리고 질문을 했더니 홍장원 1차장이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고 개별적 즉 저한테 대면 보고를 하겠다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대북 공작 자금을 유용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정원의 특수한 그러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은 추궁하지 않겠다. 차라리 없는 것으로 해라. 왜? 만약 그것이 불거지면은 외교 문제가 대두되고 국정원의 고유 업무가 전 세계에 밝혀지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덮는 게 좋겠다 네. 하는 개인 의견을 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안 좋게 봤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을 패스하고 차장한테 전화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어제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미국 간 것으로 알고 차장한테 전화했다. 네. 국정원장이 외국 나가면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요. 다 보고가 돼 있어요. 또 대통령이 설사 잊었다가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거기 의전비서관에게 국정원장 대봐. 그래서 연결되면 그렇죠. 그러면은 통화하고. 의전비서관은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미국 출장 중입니다. 이러니까 전화할 리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그것도 거짓말이죠. 예.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해놓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국정원법에 대공수사권은 이미 경찰로 이관됐어요. 그런데 간첩 잡아라 지시했다고? 이것도 거짓말이고 불법이에요. 이건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 평가할 것은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한 것. 특히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그러한 명단을 받고도 미친놈이네 하고 거절한 것. 이 자체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그것이 애국심이고 국정원 직원다운 행동이에요. 만약에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네. 여인영의 명단을 받아들여서 액션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면은 국정원의 그러한 조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엄청난 거예요.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이 조직들이 계엄에 가담해서 했다고 하면은 물론 네. 우리 국민과 우리 국회가 해제를 불복해서 바꿔내겠지만은 엄청난 희생이 따랐을 거다. 엄청난 희생이 따랐을 거다. 네. 그것과 함께 국정원의 정보기관이 또다시 국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명령에 복종한 국정원 직원들이 네. 거기는 요원이라고 그래요. 아하. 국정원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었겠는가. 그러면 우리 정보기관이 또 와르르 무너지는 네. 그런 결과가 있었을 건데 홍장원 1차장의 애국심의 발로로 대통령의 명령을 부당하기 때문에 불복했고 여인영의 월권에 대해서 미친놈 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됐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장원 1차장이 보수 중에서도 꼴통 보수예요. 이런 분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 것은 참 훌륭하다. 네. 그래서 국정원에는 이름 없는 별들이 현관에 있는데 이름 있는 별로 홍장원은 기록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홍장원 전 1차장의 이 증언들 그리고 그 증언을 계속해서 국회에서든 아니면 헌재 심판정에서든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혔다. 그 용기. 그렇죠. 그건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예. 그 조태영 국정원장이 미국 간 것으로 알았는데 국무회의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무회의에서 만났잖아요. 예, 만났죠. 예. 그래서 뭐 이제 해외에 나가서 뭐 나갔던 것에 대해서 전화해서 뭐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 그리고 뭐 간첩 검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전화했다. 그런데 그 진짜 그 시간에 예. 그 전화를 굳이 홍장원한테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아 그것은 이제 뭐 그러니까 예.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을 우리가 계속 거짓말 퍼레이드를 계속 헌재에서 보고 있는데 참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홍장원 1차장이 얘기했던 게 또 있어요. 이 계엄 이후에 이틀 뒤인가요? 네.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김태희 의원한테 네. 이거 대통령 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네. 자제하고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전달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전달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은 김태희 의원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정도로 홍장원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 아, 그렇죠. 이번 정권에. 그리고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 특검이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태효 1차장의 행적 또 국무회의의 구체적 내용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인 행안부 장관, 국방장관, 법제처장, 예. 민정수석의 삼청동 안가 회동 그 이런 회동. 것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게 우리가 지금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이게 좀 어딘가 좀 안 맞고 빠져 있는 그런 조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추려면 해야 보면은요. 된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내란 속에 윤석열이에요. 이 경찰 인사한 거 보세요. 그렇군요. 이번 승진한 사람이요. 네. 윤석열 정권에서 3번 맞습니다. 승진한 사람이에요. 거기 다 대통령실 파견 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승진하는 것은 경찰 인사는 최상목 대행이 한 게 아니라 네. 윤석열 내란, 업무가 정지된 네. 내란 수의 피고인. 내란 수괴가 하고 있다. 이게 내란의 연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빨리 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그런데요. 이 재판이 계속돼야 네. 비로소 윤석열은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박현수 치안정감 인사 뭐 이런 거 보면서 서울청장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윤석열은 구속되고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헌재 심판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전혀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이번에 승진된 사람들이 전부 내란 동조 세력으로 가담 세력으로 수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통화를 했다고 지금 하니까요. 수사의 주체가 검찰인데 좀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잘 안 하고 문제죠. 있다. 그래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물론 김용현 전 장관 뭐 우리가 뭐 구속했다. 아, 그렇죠.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비하폰 서버 압수수색 이 부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군 장성들이 경호처로부터 지급받았던 비하폰을 가지고 통화를 어떤 걸 했고 언제 통화를 했는지 이걸 밝혀야 되는 건데 이걸 못 밝히고 있어요? 심지어 계엄 해제 후에도 네. 김성훈 경호 차장이 비하폰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윤상원한테도. 네. 민간인이에요. 장관한테 예. 민간인이에요. 그 사람은. 비단아 씨한테 가서 잘 물어보는 사람. 너무 웃기는 게요. 세상에 네. 5.16 혁명 주체들이 준비하면서 점쟁이한테 가서 이 사람 하면은 배신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 네. 이 점괘에다 물어보고 5.16 혁명 5.16을 했겠어요. 군사 쿠데타를. 군사 쿠데타. 이 사람들은 예. 계엄을 하면서 윤상현 예. 비록 예비역 장군이지만은 네. 정보사령관 하신 분이 예. 군산 비단 비단아 씨한테 가서 다 물어보고 사진 보여주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관상 보고 사주 물어. 야 이건 우리가 예. 윤석열이 왕자 써가지고 나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 교단 목사님들 예. 이 점쟁이 공화국이 정상인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성경 아니에요? 그런데 비판을 그분들 해야 되는데. 진짜. 정신 나갔다니까요. 아니 목사 저는 정광훈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도 부정하잖아요. 네. 예수님도 부정하는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최근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났어요. 네. 그래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내 조카들도 우리 식구들도 의사가 많고 처가도 의사가 많지만은 의사 당신들이 윤석열 찍어서 이렇게 됐지 않냐? 의료들은 낫지 않냐? 그럼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네. 어? 지금도 윤석열 지지하냐?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책임이 당신들한테 있다고. 예. 나는 의사 하셨어요. 일부겠죠. 의사, 목사님들, 예. 보수교단 목사님들 이게 문제 있지 않냐? 우리 사회 엘리트들 또 그렇죠. 이런 사람들 뭐 전환길인가 무슨 한길인가 뭐 이런 사람들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아니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가 내란을 잘했다고 합리화시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역시 미국은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미국이요? 예. 포린 팔리시 기사 봤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포린 팔리시에 예. 그 포린 어페어스 포린 팔리시가 미국 외교 최고 전문지로 네.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나경원 실명을 박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미국 와서 네. 윤석열의 계엄을 합리화하고 지지를 원하지만은 아하.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트럼프도 트럼프가 안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안 한다. 그렇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해리스든 뭐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실용주의로서로 높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기사를 그 포린 팔리시 기사는 전 세계 외교관들은 다 볼 거예요. 아하. 그리고 특히 미 국무성, 미 NSC든 이게 거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셉 윤 대사나 미 대사관도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높이 평가했더라고요. 그렇군. 쉽게 말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지지를 해달라고 하지만 윤석열 너는 안 돼.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어. 네. 그리고 이재명을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딱 이거예요.